3장. 베넷 부인이 5달의 도움을 빌려서 빅리 씨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지만 남편은 좀처럼 속시원히 대답해 주지 않았습니다. 노골적인 질문, 기발한 가정, 막연한 추측 등 여러 방법을 동원했지만 베넷 씨는 말려들지 않았답니다. 결국은 이웃의 루카스 여사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에 만족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루카스 부인이 전한 말은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윌리엄 경은 빅리 씨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빅리 씨는 나이가 꽤 젊고 굉장히 잘생겼고 대단히 사근사근하고 금상첨화로 다음번 무도회에 많은 사람들을 데려올 것이라는 것이었지요. 이보다 신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면 사랑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이리하여 빅리 씨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기운찬 희망이 샘솟았습니다. 우리 딸 하나가 네더필드로 시집가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똑같이 좋은 집에 시집가는 것을 볼 수만 있다면 내가 더 바랄 게 없겠어요. 베넷 부인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며칠 후 빅리 씨가 지난번 방문의 답례로 인사를 와서는 베넷 씨와 서재에서 10분 정도 앉아있다 돌아갔습니다. 인사를 오면서 빅리 씨는 예쁘다고 소문이 자자한 이 집 아가씨들을 보게 되리라고 기대했었지만 아버지만 보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빅리 씨에 비하면 이 집 여자들은 운이 좋은 편이었습니다. 위층 창문 앞에서 빅리 씨의 상의가 푸른색이고 말은 검은색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곧바로 빅리 씨 앞으로 식사 초대장이 왔습니다. 베넷 부인은 안주인의 면모를 과시할 수 있을 만한 식단을 벌써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빅리 씨의 답장으로 모든 일이 연기되었습니다. 내일은 런던에 볼 일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초대에 응하지 못함을 어쩌고 저쩌고. 베넷 부인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하트퍼드셔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이 런던에 무슨 볼일이 있을 수 있는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네더필드에 붙어 있어야 할 사람이 이곳저곳 떠돌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러웠습니다. 루카스 여사는 빅리 씨가 런던에 간 목적이 무도회에 같이 갈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음으로써 베넷 부인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으며 빅리 씨가 여자 12명과 남자 7명을 무도회에 데려올 거라는 소문이 잇따랐습니다. 아가씨들은 여자가 그렇게 많다는 소문에 상심했지만 무도회 전날 빅리 씨가 런던에서 데려온 여자가 12명이 아니라 6명인데 그 중에 5명은 누이고 1명은 사촌이라는 소문을 듣고서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무도회 당일에 집회장의 모습을 나타낸 사람은 빅리 씨, 빅리 씨 누이 2명, 누이 남편, 또 한 청년, 이렇게 5명 뿐이었습니다. 빅리 씨는 준수한 외모에 신사적인 행동거지, 호감 가는 얼굴에 편안하고 꾸밈없는 태도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빅리 씨의 2 누이는 상류층 분위기를 풍기는 세련된 여자들이었습니다. 빅리 씨의 매부인 허스트 씨는 잔뜩 차려입은 것만 빼면 그저 그런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빅리 씨의 친구인 다시 씨는 멋진 풍채, 훤칠한 키, 수려한 이목구비, 귀족다운 거동으로 금세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가 집회장에 들어선 지 5분도 안 되어 그의 연간 소득이 1만 파운드라는 소문이 퍼졌는데 그건 역시 그가 시선을 끄는데 한몫했습니다. 남자들은 그가 남자답게 잘생겼다고 했고 여자들은 그가 빅리 씨보다 훨씬 잘생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씨를 더 없는 찬탄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사람들이 점차로 그의 태도에 실증을 느끼고 등을 돌렸습니다. 오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까다로운 인물로 밝혀졌거든요. 더비셔에 아무리 막대한 토지가 있다 해도 험악하고 기분 나쁜 표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는 없었고 빅리 씨와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하찮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없었지요. 집회장에 들어선 빅리 씨는 금세 모든 주빈들과 안면을 텄습니다. 활기차고 솔직했고 춤은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으며 무도회가 너무 일찍 끝난다고 화를 냈고 네더필드에서 무도회를 한 번 열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두말할 것 없는 호인이었지요. 친구와 어쩌면 그렇게 다른지. 다시 씨는 허스트 부인과 한 번, 빅리 양과 한 번, 이렇게 2번 춤을 추었으며 여자분을 소개해 주겠다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저녁 내내 집회장을 왔다 갔다 하며 같이 온 일행에게 가끔 말을 거는 것이 고작이었지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더 볼 것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만하고 가장 기분 나쁜 사람이었지요. 다들 그가 2번 다시 나타나지 말아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를 가장 싫어했던 사람 중 하나가 베넷 부인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태도가 영 못마땅했는데 자기 딸이 그에게 무시를 당하자 막연히 싫었던 마음이 극심한 적대감으로 바뀌었답니다. 이날 저녁 엘리자베스 베넷은 남자가 부족해 2곡을 추지 못했는데 그녀가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 다시 씨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서 있었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다시 씨와 빅리 씨의 대화를 엿들을 수 있었지요. 빅리 씨는 춤을 추다 말고 잠시 빠져나와 친구더러 함께 춤추자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자, 다시 춤 좀 추지 그래. 자네 혼자 이렇게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고. 차라리 춤을 추라고. 빅리 씨가 말했습니다. 생각 없어. 내가 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잖아. 파트너와 아주 잘하는 사이면 몰라도 이런 무도회에서 추는 춤은 고역이야. 자네 누이들은 파트너가 있고 이런 데서 다른 여자하고 춤을 추는 것은 나한테 형벌이나 다름없다고.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 말고 나처럼 즐겨봐. 지금껏 살면서 호감 가는 아가씨를 이렇게 많이 만난 적은 처음이야. 맹세코 이런 날은 처음이라고. 미모가 출중한 아가씨도 여러 명 있잖아. 빅리 씨가 소리쳤습니다. 자네와 춤을 추고 있는 아가씨가 지금 이곳에서 유일하게 예쁜 아가씨야. 아, 저 아가씨는 내가 지금껏 살면서 만나본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야. 하지만 자네 바로 뒤에 있는 저 아가씨 동생이 있는데 아주 예뻐. 성격도 아주 좋을 거야. 내 파트너 아가씨를 통해서 소개해 줄게. 누구 말이야? 다시 씨는 고개를 돌리고 엘리자베스를 잠시 쳐다보았는데 눈이 마주치자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지만 내가 관심 가질 만큼 예쁘지는 않아. 지금 나는 다른 남자들이 관심 갖지 않은 아가씨를 우쭐하게 만들어줄 기분이 아니라고. 자네도 이제 자네 자리로 돌아가 파트너의 미소를 즐기라고. 나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빅리 씨는 다시 씨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다시 씨는 다른 데로 가버렸고 뒤에 남은 엘리자베스는 다시 씨에게 썩 좋다고 할 수 없는 감정을 갖게 되었지요. 하지만 엘리자베스는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를 아주 쾌활하게 들려주었습니다. 활기가 넘치고 장난기가 많은 엘리자베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재미있어 했거든요. 가족 모두에게 대체로 즐거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베넷 부인은 맏딸인 제인이 네더필드 일행에게 매우 높이 평가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빅리 씨는 제인과 2번 춤을 추었으며 빅리 씨의 누이들도
제인에게 유독 친절했거든요. 당사자인 제인도 네더필드 일행의 태도에 기뻐했습니다. 기뻐하는 방법은 어머니보다 훨씬 조용했지만 기쁨의 정도는 어머니 못지 않았지요. 엘리자베스는 제인의 기쁨을 함께 느꼈습니다. 메리는 기분 좋은 말을 엿들었습니다. 누군가가 빅리 양에게 메리가 이 동네에서 가장 교양 있는 아가씨라고 말했거든요. 캐서린과 리디아는 파트너가 계속 이어지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지금껏 이 두 아가씨가 무도회에서 주의할 점이라고 배운 것은 파트너가 끊겨서는 안 된다는 것뿐이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가족들은 기분 좋게 롱번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넷가는 롱번이라는 마을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돌아와 보니 베넷 씨는 아직 자지 않고 있었습니다. 책을 들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데다가 이날만은 무도회가 어땠는지 꽤 궁금했거든요. 기대들이 엄청 났었으니까요. 사실 베넷 씨는 아내의 기대가 모조리 무너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바람과 다른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지요. 베넷 부인은 방에 들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재미있었어요. 대단히 훌륭한 무대였다고요. 당신도 같이 가더라면 좋았을 걸 그랬어요. 제인이 얼마나 칭찬을 들었는지. 세상에 그런 인기가 없었어요. 다들 제인더러 예쁘다고 난리지 뭐예요. 빅리 씨는 제인을 얼마나 예쁘게 봤는지 제인이랑 춤을 2번 추었다니까요.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정말 2번이었어요. 거기서 그 남자가 춤을 2번 신청한 여자는 제인밖에 없었다니까요. 처음에는 루카스 양이랑 춤을 추더라고요. 그 남자가 루카스 양이랑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니 어찌 나이가 타던지. 하지만 루카스 양을 좋아하거나 뭐 그런 것은 아니었죠. 누가 그런 애를 좋아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그러다 제인이 춤추는 것을 보더니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러더라고요. 제인이 누군지 물어보고 제인을 소개받고 제인에게 다음번 2곡을 추자고 그랬어요. 3번째 2곡은 킹 양이랑 쳤고 4번째 2곡은 마리아 루카스랑 쳤고 5번째 2곡을 다시 제인이랑 쳤고 6번째 2곡을 리지랑 쳤고 블랑제는 그 남자가 나를 조금이라도 불쌍하게 여겼더라면 춤을 추더라도 쉬어가며 췄을 텐데. 제발 부탁이니 그 남자의 파트너 이야기는 그만해요. 첫 곡에서 발목이라도 삐었더라면 좋았으련만. 베넷 씨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여자들 드레스처럼 우아한 물건은 내가 살다 처음 봤답니다. 모르긴 몰라도 허스트 부인 드레스에 달린 레이스는. 베넷 부인의 이야기는 여기서 또다시 끊어졌습니다. 베넷 씨가 레이스를 비롯한 장식품의 묘사에 이의를 제기했거든요. 그러니 베넷 부인은 다른 쪽 화제를 찾지 않을 수 없었지요. 이번에 베넷 부인이 들려준 이야기는 다시 씨의 충격적인 무례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상당한 원한이 담겨 있었고 약간의 과장도 섞여 있었지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베넷 부인이 덧붙였습니다. 그 남자 마음에 못 들었다고 리지가 크게 손해보는 것도 없답니다. 아주 기분 나쁘고 고약한 남자예요. 그런 남자 마음에 들어서 좋을 게 뭐예요? 어찌나 콧대가 높고 잘난 척하든지 눈 뜨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슬렁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어찌나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줄 알던지. 잘생겼으면 같이 춤이라도 추고 싶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당신이 있었으면 코를 납작하게 해줬을걸. 그게 당신 특기잖우. 나는 그 남자가 정말 싫어요.